노후 자금 1억 어떻게 써야 오래 버틸까? 1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노후에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들어왔고 통장이 비어도 다음 달이 있었다. 그런데 은퇴 후의 돈은 다르다.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다시 채워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계산하게 된다. 한 달 200만 원 쓰면 몇 년이지? 병원비 생기면? 집 수리하면? 자식 결혼 도와주면?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이상한 감정이 찾아온다. 1억이라는 숫자는 분명 큰 돈인데 노후 앞에서는 너무 작아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 노후 자금 1억은 얼마나 있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같은 1억이어도 누군가는 5년도 못 버티고 누군가는 15년 이상 안정적으로 살아간다. 차이는 소비 습관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돈을 관리하는 방식에 있다. 오늘은 노후 자금 1억을 오래 버티게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1억이 부족한 이유가 아니라 한 번에 쓰기 때문일 수 있다. 은퇴 직후 많은 사람이 하는 실수가 있다.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 여행 좀 다녀야지. 집 정리도 하고 인테리어도 해야지. 차도 바꾸고. 평생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이 마음 자체는 너무 자연스럽다. 문제는 속도다. 직장을 다니면 소비가 월급이라는 속도 제한 장치 안에서 움직인다. 하지만 은퇴하면 제한이 사라진다. 처음 23년 동안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돈을 쓰다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자산이 줄어든다. 실제로 은퇴 후에는 큰 돈보다 매달 얼마를 안정적으로 쓰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사례 하나. 62세 김 씨는 퇴직금 일부를 정리하고 남은 현금 1억을 노후자금으로 갖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 있었다. 집도 있으니까 생활비만 쓰면 되겠지. 첫 해에는 해외여행 2번, 집 수리 1,500만 원, 차 교체 2천만 원, 그리고 손주 돌잔치며 경조사며 예상 밖 지출이 이어졌다. 3년 뒤 통장을 보니 남은 돈은 4천만 원대. 그때부터 소비를 줄였지만 이미 늦었다. 이전 생활 수준을 줄이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 반대로 같은 나이의 박 씨는 달랐다. 1억 중 2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따로 두고 손대지 않았다. 나머지 8천만 원은 월 생활비를 보완하는 용도로 나눴다. 국민연금으로 월 110만 원, 추가로 노후자금에서 월 80만 원, 한 달 총 190만 원 구조를 만들었다. 큰 돈은 거의 안 쓰고 필요한 여행은 국내 위주로 계획했다. 10년이 지나도 자금이 남았다. 두 사람의 차이는 투자 실력이 아니라 사용 방식이었다. 노후 자금 1억이라면 먼저 세 통장으로 나눠라. 노후 자금은 한 통장에 두면 심리적으로 위험하다. 잔액이 많아 보이면 쓰게 된다. 추천하는 구조는 단순하다. 생활비 통장 50%, 약 5천만 원. 매달 정해진 금액만 자동 이체한다. 예를 들어 월 80만 원이면 약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이 통장은 월급처럼 운영한다. 비상자금 통장 30%, 약 3천만 원. 병원비, 간병비, 집수리, 예상 밖 비용.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생활비보다 갑작스러운 지출이다. 절대 생활비로 섞지 않는다. 여유자금 통장 20%, 약 2천만 원. 여행, 취미, 가족 행사. 이 돈은 마음 편하게 쓴다. 노후는 버티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오래 버티는 사람들은 소비보다 리듬을 만든다. 노후에 돈을 오래 쓰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생활 패턴이 일정하다. 평일 점심은 정해진 예산. 여행은 연 12회. 비싼 소비는 3개월 고민. 반대로 돈이 빨리 줄어드는 경우는 대부분 불규칙하다. 기분 따라 쓰고 가족 부탁 들어주고 큰 지출을 쉽게 결정한다. 특히 자녀 문제는 많이 나온다. 이번만 도와줄게. 그런데 은퇴 후 자산은 다시 벌 기회가 적다. 도와줄 수 있어도 내 노후를 먼저 계산한 뒤 남는 범위에서 해야 오래 간다. 투자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다. 노후 자금 1억이 있으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든다.
투자해서 월 5% 수익 내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은퇴 후에는 수익률보다 안정성이 우선이다. 노후 자금은 공격적으로 불리는 돈보다 생활을 지켜주는 돈에 가깝다. 그래서 질문도 바뀌어야 한다.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한 달 얼마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을까? 몇 년 안에 늘릴까? 얼마나 오래 유지할까? 돈이 늘지 않아도 괜찮다. 오래 버티는 것이 성공이다. 결국 노후의 불안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계획의 부재에서 온다. 1억이 많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국민연금이 있고 집이 있고 생활비 구조가 있다면 1억은 생각보다 오래 간다. 반대로 연금 없이 지출 통제가 없으면 34년 만에 줄어들 수도 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다. 매달 얼마를 쓰고 어떤 돈은 지키고 무엇은 포기할지를 미리 정하는 일이다. 은퇴 후 삶은 더 이상 속도의 경쟁이 아니다. 남은 시간을 얼마나 불안 없이 보내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노후자금 1억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내가 오래 편안할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돈보다 먼저 줄어드는 것이 따로 있다. 노후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숫자로 시작한다. 1억이면 몇 년? 연금이 얼마면 몇 년? 생활비가 얼마면 몇 년?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삶을 오래 관찰한 연구들을 보면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의외로 조금 다르다. 경제적 안정은 기본 조건이다. 그런데 그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시간의 구조다. 왜 그럴까? 사람의 뇌는 생각보다 변화 없는 삶에 약하기 때문이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이미 강한 구조 안에 있었다.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 주말. 이 리듬이 사라지면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향 감각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다. 시간은 많은데 이상하게 하루가 허무하다. 이 감정은 기분 문제가 아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현상이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는데 왜 더 불안할까?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에서는 이를 목적 상실 효과로스 오브 퍼퍼스로 설명한다. 사람은 미래 보상이 있을 때 동기가 유지된다. 직장인은 월급, 성과, 승진이라는 보상이 있다. 그런데 은퇴하면 갑자기 목표가 사라진다. 그러면 뇌는 보상을 다른 방식으로 찾는다. 대표적인 것이 소비다. 맛집, 쇼핑, 여행, 지출. 즉, 돈을 써서 공허함을 메우기 시작한다. 그래서 노후자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의외로 이것이다. 얼마를 쓸까? 보다 내 하루를 무엇으로 채울까? 오래 버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비 루틴이 아니라 생활 루틴이다. 실제로 은퇴 후 안정적인 사람들을 보면 비슷한 특징이 있다. 아침 산책, 주 23회 운동, 고정된 취미, 소규모 모임, 가벼운 사회활동, 돈이 많이 드는 활동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일정한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규칙적인 도파민 분비를 유지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충동 소비가 줄어든다. 재미있는 건 여기서 연결된다. 생활이 안정되면 돈도 오래 간다. 돈이 오래 가면 불안이 줄어든다. 불안이 줄면 다시 소비가 줄어든다. 좋은 순환이 만들어진다. 사례 하나 더. 67세 이 씨는 은퇴 후 1억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매일 외식하고 여행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히려 집에 돌아오면 더 허전했다. 결국 소비가 늘었다. 6개월 동안 카드값이 평소에 2배 가까이 나왔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주 3회 강좌를 듣기 시작했다. 걷기 모임도 만들었다. 생활 리듬이 생겼다. 놀라운 일이 생겼다. 여행은 줄었는데 만족감은 올라갔다. 외식도 자연스럽게 줄었다. 한 달 지출이 40만 원 이상 감소했다. 그분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 돈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시간이 비어 있었더라고. 그래서 노후자금 1억을 오래 쓰는 마지막 원칙. 돈을 아끼려고만 하지 말고
돈을 대신할 만족을 만들어라. 무료여도 좋다. 걷기, 독서, 봉사, 취미, 사람 만나기. 노후의 행복은 소비의 총량보다 의미 있는 반복에서 더 오래 나온다. 결국 은퇴는 돈을 끝까지 남기는 게임이 아니다. 돈이 있는 동안, 몸이 움직이는 동안, 내 시간을 내가 설계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1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의 자본이 된다.